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황망함에 눈물부터 쏟아진다는 서은 씨. 진짜 눈물을 안 흘리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만 하면 솔직히 계속 아직도 너무 공포스럽죠.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이 된 건 2년 전. 당시 서은 씨는 바디 프로필 촬영을 앞두고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1대1 강습을 진행한 원장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했다는데요. 서은 씨에게 요가 해목 위로 다리를 올리게 한 뒤 안내 데스크에서 뭔가를 챙겨왔다는 원장.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러면서 원장님은 머릿결이 참 좋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원장님 머리를 자를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위를 딱 올려다 보니까 가위를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거꾸로 매달려 저항조차 못하는데 5번에 걸쳐 머리카락을 서걱서걱 자른 원장.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서은 씨가 해먹에서 내려오자 원장은 한 번 더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불과 1분 만에 수년 동안 기른 긴 생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원장. 잘린 머리카락이라도 돌려달라는 서은 씨의 요청을 거절한 원장이 느닷없이 화장실로 향한 겁니다.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한 뒤에야 변기에 빠뜨린 머리카락을 건네주며 서은 씨를 문 밖으로 떠민 원장. 경력 10년 차의 노련한 필라테스 전문가라는 그녀는 민 씨였습니다. 대기구 필라테스, 플라잉 요가, 그리고 파워 플랭크까지 하고 있는 밸런스 하나는 끝내주게 잘 맞춰드릴 수 있어요. 운동하러 오세요.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SNS에서도 활발히 활동한 민 원장. 두 사람의 악연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제 샵 손님으로 왔었어요. 저 메이크업이 마음에 든다고 엄청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3번도 왔어요. 자주 올 때는. 그러던 어느 날 민 원장은 SNS에 올릴 영상을 함께 제작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워낙 자주 온 단골이고 하니까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 여자가 보면은 탈색을 많이 해요. 끝에가 다 바스러져서 앞머리가 그러면은 연출이 힘드니까 여기 끝에 내가 바스러진 것만 좀 자르면 안 되겠냐. 그래서 동의를 구했죠. 분명 민 원장의 동의를 얻어 앞머리를 살짝 잘랐다는 겁니다. 이전 사진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 잘랐다는 서은 씨. 이어지는 촬영 역시 성공적으로 잘 끝나 두 사람은 칭찬과 감사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머리를 자른 거예요? 앞머리 잘라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까지 제가 잘라준 앞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 원장이 23일이 지난 뒤에야 돌연 그때 앞머리를 왜 잘랐냐며 서은 씨의 머리카락 50cm를 자르고 행패를 부렸다는 겁니다. 서은 씨는 곧장 그녀를 폭력 혐의로 고소했고 폭행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정말 원장님 죄송해요. 이랬으면 저는 솔직히 용서할 마음까지도 먹었었어요. 하지만 서은 씨는 얼마 전 진심 어린 사과 대신 고소장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쌍방 폭행이고 주변에 소문을 내서 자기 수입이 끊겼다. 협박? 저한테 1억 배상을 하라고. 손해배상 1억. 머리카락을 자르고도 되레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 원장. 민 원장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 아니에요? 운영하던 3군데의 필라테스 학원을 모두 폐업한 뒤 사라져버린 민 원장. 우린 수소문 끝에 민 원장의 집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라는 방송 팀인데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이 사실을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흔쾌히 인터뷰에 응한 그녀는 사건 당시 학원에 있었던 어머니와 함께였는데요. 시댁 식구에는 다 알리겠다. 결혼식장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겠다. 그래 결혼식도 안 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대가리가 뭐가 어찌 좋냐 하다고 사람을 이럴 때까지 괴롭힙니까?
서은 씨가 이 사건을 시댁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는데요. 사건의 발단이 된 그날에도 민 원장은 자신의 앞머리를 자르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끈잘랐어요. 왜 미용실에서 본인들은 그냥 뭐 끝에만 살짝 다듬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반이 다 날라갔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세한 차이이긴 해요. 솔직히 생계가 다 무너졌었어요. 쇼컷을 함으로 해서 스타일이 많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 잘렸어요. 앞머리를 자른 뒤 길이를 맞추기 위해 뒷머리까지 짧게 잘라야 했고 이미 예정돼 있었던 모델 일이 몽땅 취소됐다는 겁니다. 민 원장이 기억하는 사건 당일은 이렇습니다. 제가 쇼컷하는 바람에 촬영이 전부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 때문에? 그 머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잘린다고? 커트도 잘 어울려서 괜찮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서은 씨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속상함을 공감해 주지 않아 화가 났답니다. 저희 센터가 햇빛이 되게 잘 들어왔었거든요. 햇빛이 비추고 머리카락에서 윤기가 나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서은 씨의 긴 머리카락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가위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내 민 원장은 폭력적이었던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고 합의금을 건넸답니다. 너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서 들어가서 봉투는 거기 테이블에다 올려두고 저는 솔직히 이제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또 합의서를 써야 되고 서로 사인을 받아야 되고 이체를 해야 되고 경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는 아무 안 받았대. 돈을 받은 적도 없대. 서은 씨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습니다. 합의금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심지어. 이거 다 거짓말이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 서은 씨는 우리에게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줬는데요. 어디서 줬다고? 원장님 주차장 앞에서 그러니까 그 날짜가 언젠데? 제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아니 준 사람이 기억을 해내야지. 제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다 이체를 해드렸겠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이번에는 합의금을 줬냐 안 줬냐로 소송 사기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 원장은 또 패소했답니다. 그렇다면 잘린 머리카락 때문에 촬영이 취소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앞머리를 자르고 이런 외적인 것이 바뀌면서 선생님과의 회사의 계약이 틀어졌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성실수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계속 돈을 요구해가지고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헤어스타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린 각각 70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민 원장에게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 수업을 들었다는 자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퇴직금을 다 쏟아부은 거였거든요. 잘 배워서 이제 필라테스 샵도 차리 이제 그런 다 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됐죠. 어떤 설명도 없이 민 원장의 사진만 인쇄돼 있는 수업 교재, 강의도 이해가 안 되긴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필라테스 전문가 역시 그녀의 수업 방식은 다소 의아하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래도 수업 태도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꼭 지도자가 알아야 하는 필라테스 6대 원리, 뭐 티칭 큐잉, 그리고 안전 수칙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를 공부할 수 있을지는 좀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이런 지도자 과정을 배우고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고 하면은 많이 이제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요, 회원들에게. 그런데 수강생들은 민 씨의 수업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격증을 딸 때 무조건 취직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자격증을 주니 안 주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갑질을 많이 했어요. 소리 지르면서 자기 화를 주체 못해서 들고 있대 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더 이상 수업 안 되겠다면서 나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수강생들이 자신의 말에 반박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면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던졌다는 민 원장. 우린 다시 민 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수업 중에 화를 못 참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적이 좀 있으세요? 제가요? 아니요.
소리를 지르시거나 휴대폰을 던지시거나 뭐 종이를 던지거나 이제 제 나이를 알고 거짓말을 했다는 둥? 어리다고 얕잡고 그냥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몇 번. 자신을 얕잡아 보는 일부 사람들을 엄하게 지도한 적은 있다는 민 원장. 제가 많이 예민했었죠. 어릴 때 그렇게 보니까 버거웠었나 봐요. 잘하려고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늪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심리 전문가는 그녀의 대화에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늪에 빠진다는 건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합리화를 위한 표현일 뿐인 거고요. 관계에서 굉장히 피상적이고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고 제일 먼저 단계는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 그리고 정서적인 수용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냥 나는 묻지마 폭행 당한 것처럼 이런 일을 당해서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내가 그런 일만 안 겪었어도 이렇게 안 힘들었을 텐데. 끝없는 법적 다툼은 과연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될까?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형사고소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은 기한 자체가 이미 도과됐기 때문에 이제 뭐 혐의가 있다라고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없고요. 이제 보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짧았던 머리카락은 다시 길게 자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둘도 없이 각별한 사이였던 민 원장과 서원 씨의 관계를 되돌릴 방법은 과연 뭘까요? 아마도 그건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에서 시작될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